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상황이 안개 속인 때도 없을 겁니다. 호재란 호재는 전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냥 황량한 아라비아 사막 같은 느낌도 들죠. 그도 그럴 것이 2022년 아파트 하락세를 급속도로 몰아가던 금리 인상이 다소 주춤해지면서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해제로 인해서 낙폭을 키워가던 집값이 약간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지금은 애매한 시기라 볼 수 있어요. 특히 전셋값이 심상치 않아서 서울 쪽은 거의 50% 간당간당 전셋가율을 유지하고 있죠. 아무리 집값이 다시 반등이라는 탄력성을 회복하려 해도 워낙에 전셋가 하락이라는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서 제대로 부상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약간의 보합세 분위기는 새집으로 진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안개 속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당최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내비게이션이 완전 먹통이 된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냥 집값이 제대로 떨어져 주면 구축이라도 선별해서 잡을 수 있는 구매력이라도 불끈불끈 전투적인 본능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부동산 궤적이 비교적 큰 낙폭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유턴을 하려 하니 기존에 나와 있던 매물에 새로운 가격 태그가 붙기 시작했어요. 집주인들은 호가를 다시 더욱 위로 끌어올리고 있죠. 급락을 반복하던 집값에 초급매 물량을 쓸어갔던 수요는 이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실구매 수요가 따라붙어야 하는데 갑자기 호가가 오르기 시작하니 누가 당장에 오른 값을 치르고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금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중에 이젠 금융 파산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여주고 있죠.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두 개의 은행은 이미 파산 절차를 밟았고 나머지 퍼스트 리퍼블릭이 간당간당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긴급자금 39조를 수혈해도 퍼스트 리퍼블릭은 주가가 30% 이상 빠지는 정말 허물어져가는 모래성과 같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유럽은행 크레딧 스위스도 흔들흔들 스위스 정부가 유동성을 보장한다는 백업을 해줬기 때문에 간신히 파산을 피할 수 있었는데 여기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대부분 금융주가 썰물처럼 흘러나가고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발 금융위기가 갑작스럽게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PF 대출 만기가 6월에 돌아옵니다. 상반기에 막아야 할 막대한 자금 12조 정도 보험사, 카드사, 제2금융권이 PF의 몰빵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상반기 금융권의 안정성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와중에도 ECB,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정말 웅장한 실행력이죠. 유럽은행이 간당간당 파산 위기에 있는데도 결국 물가를 잡겠다는 철의 의지를 천명을 한 건데요. 근데 이렇게 올려도 기준금리는 3.5% 수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것 같죠. 우리나라 기준금리 수준도 동률입니다. 이에 반해서 베트남은 기준금리를 1%나 내렸습니다. 완전히 미국, 유럽의 금리 방향과는 거꾸로 가고 있죠. 당장의 물가보단 경기 침체를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이 선 건데요. 이젠 금리도 각자 도생, 각국의 경기 지표에 따라서 독립적인 횡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죠. 어차피 이번에도 빅스텝까지는 아니겠지만 베이비 스텝 0.25% 정도 촘촘하게 올리게 될 겁니다. 결국 동남아시아 개도국의 독립적인 금리 인상 횡보는 다시 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할 긴급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죠. 이렇게 금융시장 자체의 불안 요인이 이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연쇄적인 은행 파산의 폭탄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니 부동산은 그냥 지뢰밭, 악재로 가득 덮여있는 곳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난리가 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그것도 메가톤급으로 터졌기 때문이죠. 바로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기 위해서 300조 원 규모를 용인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규모로 보자면 아마 세계 최대일 겁니다. 이렇게 산업단지가 메가톤급으로 들어서게 되면 자연 주변에 있는 아파트 혹은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죠.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되는 위치는 바로 용인시 남사읍과 이동읍 부근입니다. 여기 거의 컨트리스러운 정말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버스를 1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자차 없이는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되면 이건 그냥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는 바로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입니다. 2018년에 완공이 된 아파트인데요. 규모는 6개 단지 7,000세대에 이르는 엄청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대체로 시세가 84제곱 기준으로 3억 5천 선에 형성이 되어 있죠. 아마도 시세는 당분간 상당 부분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곳은 대체로 고속도로 가깝고 송전탑 가깝고 하천이 가까운 곳들이 후보지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물류가 흘러야 하고 전기도 끌어와야 하고 방류를 해야 하는 산업단지 후보지에 삼박자를 갖추고 있어야죠. 아무튼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은 정말 시골 같은 수도권이었지만 이후 엄청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대형 호재라는 용의 여의주를 물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건 역시 경기권 외곽은 여전히 피마르는 마피 매물이 등장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화성시 쪽은 마피가 2억 넘게 나오는 곳도 등장하고 있죠. 봉담 파라곤이 최초 분양가 4억 9천 정도였는데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2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거의 2억이 넘어가는 마피가 뜨고 있어요. 그리고 화성시청역 서희 스타힐스 4차도 분양가 3억 3천에서 2억 9천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의 4천만 원가량 마피가 뜨고 있습니다. 3만 개의 통장에 올렸던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도 거의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낮은 무피 마피 거래가 등장하고 있어서 향후 매매가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포천과 양주, 양평도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요. 대부분 마피가 뜨는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권 외곽 아파트 단지들이 이 편한 세상 한숲시티 같이 메가톤급 호재를 안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부동산 하락세 속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 해제로 이젠 청약, 세금, 대출도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깔맞춤이 됐기 때문에 경기권 아파트가 그동안 특화됐던 규제 해제에서 자유로운 프리존의 이점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여서 약세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지속이 될 듯 보이네요. 이렇게 산업단지가 세계 최대 규모로 들어서는 호재가 있는 쪽은 향후 굉장한 상승장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런 상승세가 과연 지금 경기권 아파트의 하락세를 뚫고 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시세 지구력을 발휘하기까진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무튼 3월과 4월은 가장 조심스럽게 내 집으로 가는 길을 구축해야 할 정말 예기치 못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관망의 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어제 토요일 난리가 났습니다. 메가톤급 소식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요. 이곳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중장기적인 호재가 터져도 지금 금융위기라는 말이 돌 정도로 부동산 PF 시장을 직격할 만한 위기도 올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시고 시장을 잘 지켜보셔야 할 듯합니다. 오늘 하루도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